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양봉으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어제랑 양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급인데요. 일단 수급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팔아치우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금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그 수급에서는 이제 파란 색깔이죠. 제가 파란색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을 보게 되면은 매도세였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900억에 가깝게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200억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단타성으로 지금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후반에 조금 들고 오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의 매수 물량을 조금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약간 단기적인 움직임,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선물 시장에서의 조금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갖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한 5일에서 10일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하나의 신호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렇게 하루 조금 매수 들어오고 다음날 오늘 또 한 200~300억 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외국인 돌아오니까 무조건 간다 뿅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급은 딴 거보단 연속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속적이게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못 사서 안달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언제 문현진 멘토가 사라고 할까 엄청 기다리고 계시거나 사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사실 겁이 나는 공포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기대의 시장,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이 정도 참았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나태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역시나 277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2600을 무너뜨린다면 그때 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겠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단기적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요. 지난번에도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개인만 엄청나게 사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개인만 엄청 사다가 밀리게 된다면 좋은 결과는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 때 위쪽에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좀 팔아 넘기는 거야. 비싸게 수익 실현하는 거니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팔아 넘기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의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건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빠진 자리인데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치운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개인들이 자꾸 사게 만든다. 그렇게 사게 만들어가지고 개인들 돈 벌어다 주려고 하는 자선사업가 같은 천사 같은 마음일까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시장이 뭔가 불안하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그 불안한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방심하긴 이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괴롭거나 매수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참아야 된다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은 금강, 철강, 그리고 크라운 제과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름 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뭐죠? 식음료 파트. 그래서 이제 크라운 제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크라운 제과도 약간 품절주에 가깝기 때문에 이름만 조금 그럴싸한 기업인 거지 형식으로만 따져본다면 품절주더라 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관련주들이 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괜찮은 우리 식음료 파트 쪽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음료 파트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아무래도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도 식음료 파트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철강이라던가 비철금속이라던가 리튬 관련주 이런 에너지 자원,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금은 급등 나왔어요. 역시나 러시아 우려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저는 올라가는 것은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뭐 상장 폐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와 같은 이런 잡주들이 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잡주는 별로 안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바이브 컴퍼니는 뭐 이름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알려져 있는 기업도 아니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품절주인데다가 실적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건들지 마라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금강철강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데요. 제가 역발상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신고가는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파냐의 개념인 것이 어디까지 가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약간 심리전, 우리 눈치게임, 술자리 같은 데 가면 눈치게임 1, 2, 3, 4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먼저 숫자를 부르냐인 거지, 이게 언제 누가 어떻게 걸리냐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닐 거다 생각하고 들고 가다가는 어느 순간 봉변당하는 거고, 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건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더 올라가면 어쩌지는요,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절제하면 되거든요. 그게 내가 팔면 더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것을 다른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취기가 올라갈 것 같고 더 마실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난 그만 먹고 집에 가야 되겠어 라고 마음먹은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집에 갔는데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간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러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내가 절제를 하는 거랑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만뒀는데 딴 게 또 좋은 데 가면 어떡하지 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절제를 할 거면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뭘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니 마니 그걸 왜 생각하냐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매도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팔고 나서 올라갈까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신고가 매매하실 때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금강철강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다 할 수는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거래량이라던가 차트의 움직임, 흐름들을 딱 예측을 한번 해볼 때 내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매도하시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크라운 제가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는 음식료 관련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심, 오뚜기 이런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오리온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조건 급등주에만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재밌는 수익들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얘들은 느린 방면에 조금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라던가 뭐 오뚜기, 농심 이런 식으로 좀 이름 알려진 대형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역할, 약간 홀딩을 해보면서 조금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급등주죠. 급등을 했다라는 말은 급락이 나온다, 또는 더 이상 시세를 못 내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체력 관리를 하면서 분배를 해서 해가면서 뛰는데, 단기간으로 막 100m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뛰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못 올라가잖아요. 못 뛰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후딱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못 가고 버거워하거나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건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반적인 현상들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등은 결국 급락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요, 지난 전고점 자리 언저리가 지금은 고점이 될 텐데요, 이 언저리쯤 올라가면은 버거워하지 않을까, 약간 신고가 영역을 살짝 터치만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릴 수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걸 목표로 잡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관련주는 아직도 대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보시라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보니까 뭐 식량 관련주들 빼고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매매 포인트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뭐 역시나 KG 이런 관련주들, 제가 KG 관련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쌍방울 이런 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는 것과,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제 메이슨 캐피탈이 급등이 나왔는데 요 종목도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쌍방울 관련 이야기로 나오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사실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다변한 그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걸 믿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올라간다고 믿느냐, 내려간다고 믿느냐, 계속 이거를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방관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도 방향성을 잡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뭐 마음껏 사서 모으셔도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불안한데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말리고 싶어요. 불안한 대로 불안한 만큼만 하시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좀 지루한 장세인 만큼 저는 지루한 만큼 위기인 것 같다, 뭔가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태풍 불기 전, 폭풍 불기 전에 전날 밤,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으스스한, 약간 싸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